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컨퍼런스 이제 얘기를 할 이제 적단 보이스 팀장 유주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연구 개요, 두 번째 사업 현황 분석, 그리고 세 번째 활성화 방안, 그리고 네 번째 결론 및 제안, 이렇게 총 네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 주제는 이제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별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대상은 자치구별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 자원과 사업, 지역 내 해외 사례 등으로 이제 대상을 잡았습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자치구별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우수 사례 분석 및 발전 방안 도출, 그리고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네 번째인 이음단의 역할 및 활동 방향 제시입니다. 저희 연구의 필요성은 이제 첫 번째로는 자치구별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 사업 현황 진단을 첫 번째로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공유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혁신교육 지구 3단계 도약 발판 마련이고, 네 번째 청소년 방과후 여가 선용 질적 향상입니다. 저희 연구 방법은 25개 자치구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 자원을 수집 및 분석을 하였고요. 또한 25개 자치구별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인 국내외 연구 논문 보고서를 분석하고 지역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을 하였고요. 25개 자치구 이음단 전체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제안점으로는 일단 첫 번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제 방역 지침 강화로 다수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사업 내용 공유 및 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 연구 진행 일정에 있어서 좀 촉박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 방과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던 중 전문가를 이제 한 분을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이제 마을 교육 전문가로는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이신 이제 최혜영 센터장님을 이제 모셔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 최혜영 센터장님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 방과후 활동 활성화 방안 도봉구 사례를 발표하게 될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 최희영입니다. 네, 오늘 그 서울 이음이 분들과 함께 마을 방과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도봉구 사례를 이야기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또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는 도봉구의 마을 방과후 활동에 대한 좀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느낀 점, 그리고 저희가 활동을 했었을 때 좀 주안점을 두는 점, 이런 거를 조금 보고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네. 도봉역 마을 방과후 활동에 관련된 유네스코 ESD 인증을 저희가 18년도에 받았고요. 21년도에 재인증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3년간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주력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사례들, 그리고 학교 마을 공간 연계 사업의 꾸밋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들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도봉형 마을 방과후 활동이라는 네임으로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도봉구는 2015년 혁신교육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시작으로 마을 방과후라는 고유 명사처럼 활용하는 이 굉장히 큰 타이틀로 모든 방과후의 활동들을 도봉구가 책임지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의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들, 돌봄, 교육활동, 놀이, 여가, 그다음에 자기주도 동아리 활동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도봉구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용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방과후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3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봉역 방과후 학교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방과 후 학교를 도봉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젝트인데요. 2017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방과 후 학교를 책임지겠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네, 아직도 전국 최초이고요.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왜 아직도 도봉구가 전국 최초냐, 왜 아무도 하지 않느냐, 네, 500개가 넘는 다양한 지자체들 교육청이 도봉구를 방문해 주셨는데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냐, 너무 좋은데 굉장히 힘들거나, 네, 너무 좋은데 네,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2022년까지 네, 그 도봉구 모든 초등학교 네, 21개를 함께 한번 진행해 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관내 21개 중에 14개 초등학교에 학교 안 방과 후 학교를 도봉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에도 방과 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학교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방과 후 강사님들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데 도봉역 마을학교는 학교 밖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 3인 이상이 모여서 교육적인 공간과 교육적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1년 현재 87개 마을학교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돌봄형, 융합형, 진로형 이렇게 뭔가 컨텐츠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판 5분 전이라는 프로젝트로 10개짜리를 써서 아이들이 네, 판에서 논다, 아이들 프로젝트가 열린다라는 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기획부터 스스로 평가까지의 이 전반적인 과정을 청소년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네,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2017년도 관련된 평화의 그 소녀상 건립으로 좀 폭발적으로 조금 확장돼서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저기에 21년 땡땡개 동아리 땡땡명 참여 중이라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퀴즈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개 동아리에 몇 명이 참여 중일까요? 네, 댓글로 올려주시면 가장 가깝게 정답에 맞춰주신 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잠시 뒤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이 네, 나가고 있는데 그 기사보다는 책임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방과 후에 도봉구의 청소년들의 삶은 마을이 함께 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네,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부터 그렇게 진행한 혁신교육지구에서 좀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프로젝트 1번에 소개드린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근데 이 방과 후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아직도 전국 최초고 왜 아직도 저희 도봉구만 하고 있을까? 자, 학교 안에 있는 방과 후 학교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많은 행정 업무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걸 방과 후 부장 혼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강사 모집부터 시작해서 선발, 계약, 그 다음에 뭐 수강료 정산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네,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도봉구청과 함께 했을 때 후에 비교해 보셨듯이 네, 많이 학교의 업무들이 많이 경감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러면 도봉구청은 학교 선생님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방과 학교를 진행하는가라는 네, 물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학교 안에 있는 방과 학교를 마을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 의미를 2017년부터 계속 해왔지만 19년 말부터 진행된 네,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네, 본의 아니게 홍보가 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학교 안에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로 많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전쟁 때도 열었던 게 학교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이제 거의 최초로 문을 닫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아이들의 방과 활동이 굉장히 많이 네, 힘들어진 상황이었죠. 그랬을 때 저희 도봉구와 함께하고 있는 방과 학교 또는 방과 활동, 마을학교, 청소년 자치 활동들은 마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안에 있는 운동장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방과후의 아이들은 어디에서 체육활동, 놀이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도봉구는 서울의 아주 끝자락에 네,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적의 50%가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놀이활동과 네, 뭔가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어쩌면 도봉산이 가장 유명하고요. 초안산도 있고요. 이런 녹지를 활용하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도봉산과 초안산에서 아이들이 네, 걷기 활동뿐만 아니라 곳곳에 스팟을 정해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과 이슈가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아이들과 그렇게 좀 건강한 먹거리 또는 친환경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지만 학교 가사실과 이런 공유 주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저희가 대여해서 네, 마을의 곳곳에 설치한 다음 아이들과 함께 또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또 이런 요리 수업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은 문을 닫고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캠핑장, 도봉구에서 가장 가까운 캠핑장을 저희가 대여해서 아이들의 약 3개월 동안 이 캠핑장에서 방과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 교실 안에서 캠핑 공예도 공예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요. 또 마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방에서 캠핑 관련된 공예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캠핑장을 활용해서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요리, 스포츠 활동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1000명이 참여하는 네, 활동이었고요. 4단계가 돼서 결국 방과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고 마을의 또 다양한 공간을 쫓아다니면서 네, 문을 열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약 5일간만이라도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친구와 만나고 소통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신체적 활동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을 때 굉장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풋살장, 그 다음에 양궁 카페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볼링장, 네, 볼링장도 실내여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가 거의 반 전세를 내가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또 되게 중요한 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의 곳곳에 공간을 활용하면서 네, 방과학교를 네, 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토록 저희가 학교 안에 방과학교를 운영하는 건 행정 업무를 도와서 우리가 방과학교만 하겠다 부분은 아닙니다. 학교 안에 있었던 스포츠, 공예, 미술활동, 요리활동이 이제 학교 밖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와 학생들, 그다음에 교사, 마을 활동가님들은 네,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네, 결국 사람과 공간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인 본격적으로 학교 안의 공간과 사람, 그다음에 마을을 잇는 꾸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꿈피터라는 학교 마을 결합형 공유 공간 프로젝트이고요. 2016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방학중학교 내에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공실이 많이 늘자 학부모,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 학교, 교육청, 구청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을 학교 또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약 한 1년 반이 넘는 네, 고민 끝에 2018년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수업 시간에는 방학중학교 친구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문화 복합 공간으로 네,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 혼자만이 단독 결정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 학부모, 교육청, 구청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논의하고 노력한 결과이고요. 이 방학중학교 꿈피터라는 공간은 도봉구청이 전담 인력을 파견해서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저희가 서울역 몽실학교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네, 꿈피터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 있는 조금 취약점이 있습니다. 교문을 방학중학교와 같이 쓰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이 컴퓨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학교장님과 학교 이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고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열렸고요. 두 번째는 초등,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이 방학중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공간, 지역 주민들. 초등은 공간의 핵심이 돌봄이라는 뭔가 이슈가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의 유효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돌봄과 결합된 방과 후 활동을 한번 확대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초등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빈 교실이 생기거나 공간이 생기면 이제 유치원이 들어오는 또 상황이었고, 국가 정책으로 초등 돌봄 교실을 늘리는 사업 때문에 그 정책 때문에 유효 공간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교에 이 모델을 제안한 건 도봉구는 70개가 좀 넘는 돌봄 교실이 있고요. 약 2,000명을 수용하게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봄 교실 현황 인원은 1,600명으로 정원을 넘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는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또 다양한 또 청소년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안에 돌봄 교실을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거나 돌봄 교실을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활동 중심의 뭔가 아이들의 방과 후의 삶을 좀 더 확대해보고 질을 높여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잇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모두잇은 공간은 학교가 제공을 하고요. 운영은 구청과 교육청이 함께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다양한 자원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 돌봄을 함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방과 후 초등형 방과 후 마을 돌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금천구에도 나래품 방과 후 학교라는 명칭으로 포근센터가 총 3개 존재하는데 다 학교 내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유휴 공간을 제공하면 포근센터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방과 후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전일제, 반일제 전담 인력을 투입해서 금천구청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델과 함께 도봉구도 학교 안에서 뭔가 마을 자원들이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두잇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자 지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좀 다양하고 좀 빠르게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기억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방과 후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마을 방과 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3가지 쿠폰이 있다면 이 활성화 방안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쿠폰은 사람,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구조, 제도입니다.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3개만 있으면 마을 방과후뿐만 아니라 민가나 거버넌스 또 뭐 있죠? 저희가 혁신교육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마을 교육과정, 연계 되게 다양한 파트들이 있죠.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진행되는 마을 방과 후 활동은 실패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도봉구 사례 중에 학교 공간이 닫혀서 저희가 어디에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되게 다양한 공간, 산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했고요. 세 번째는 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학원도 가봤고요. 그냥 공터, 놀이터도 가봤습니다. 자, 이런 공간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태권도 관장님이 자기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저희 애들은 방학 동안에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획하는 것도 사람이고 이거를 같이 함께한 것도 사람이고 그 공간을 내어준 것도 곧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가장 활성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은 민가나 거버넌스라는 나름 교육적 전문적 용어로 지금 많이 구성되고 있고 구축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과 또 학교와 그 다음에 지자체 관이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대안을 만드는 이런 활동이 활성화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먹고 죽을래도 없는 공간이죠.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10년 전에도 공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공간 얘기를 했고요. 20년 전에도 공간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청소년 공간은 계속 부족하다라고
계속 말씀들은 하고 있고요. 근데 전과 지금이 조금 뭔가 이게 조금 다른 거는 저희 때는 청소년 공간 없는 건 매한가지였지만 골목이라는 나름 대안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의 모든 그 공간들이 저희 놀이터였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금 많이 변화됐죠. 다 도로고 차가 많이 다니고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학교든 그게 어느 공간이든 안전한 공간은 좀 계속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간과 사람이 있는데 이걸 이걸 계속 유지시켜줄 다양한 제도와 그다음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뭐 여기 활성화를 위한 팁이라고 했는데 도봉구의 사례를 보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봉구 안에는 첫 번째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도봉구청 내에 혁신교육지원센터와 마을방과후 활동 운영센터가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저희 센터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마을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학부모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마을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함께 마을에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방과후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봉구만 할 수 있는 것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봉산은 도봉구밖에 없거든요. 은평구에는 또 은평구만의 또 다른 산이 있겠죠. 그래서 도봉구에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한번 활용해 볼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을 교육 과정에 녹여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활동가 역량 강화 컨텐츠 연구 개발 관련된 지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봉구만의 일적, 물적 자원들 다양한 활동들, 교육 활동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을 활동가,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그 다음에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냥 나의 집 문을 열고 가면 언제든지 내가 이 교육 문제를 논의하거나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 생활권 단위의 동별 교육 공동체나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형성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계속 실험하고 있고 계속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도봉구도 사실 나름 마을형 방과후 학교라는 약간 명칭하에 많은 사례들이 있고 예전부터 계속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도봉구만, 이 사례가 도봉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희만의 고민과 저희만의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네, 사례는 사례일 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 저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약간 느끼는 부분이 저거는 좀 도봉구에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거 우리 이미 한번 해본 건데, 또는 이런 것보다 우리 유형엔 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또 정말 좋은 사례지만 저희 현장에 접목할 수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지역마다 지역색 특성, 그 다음에 인구의 구조, 그 다음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뭔가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보고 같이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에 많은 활동가들 또는 마을에서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아이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저희 도봉구도 마을학교라는 또 주민들이 설계한 그 마을학교가 토요일에도 꽤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같이 노력하고 있는,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저희를 믿고 아이들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 다 같이 이루어져 있는 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감동이 있는 이 현장이
어떻게 보면 마을 방과후 활성화의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는 사례일 뿐 이 시간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우리가 그 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 최혜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결론 여러분이 답입니다. 이 문구가 엄청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도봉 마을 방과후가 엄청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PPT를 통해서 엄청나게 잘 활동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가겠습니다. 저희 센터장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마을방과 활성화에 이제 세 가지 티켓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구조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다가 공간 부족이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제 연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전문가를 한분 모셔보려고 합니다. 이번 공간 전문가는 이제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등학교 권미나 선생님이신데요. 일단 현장에는 일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이제 줌 인터뷰를 통해 이제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이제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전문가인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등학교 권미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권미나라고 합니다. 학교의 교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관심은 늘 있었습니다. 공간혁신이라는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계기들이 있는데, 보면은 학교 공간의 곳곳에 여러 가지 학습, 놀이, 그리고 관계, 여러 가지 면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도 있지만 아이들도 있고, 또 이곳에 보면은 학부모님들도 들어오시고, 때로는 지역사회가 들어와서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 학교더라고요. 갈수록 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던 차에 제가 여기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공간의 변화에 대한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회다 싶었고,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금 전경이 보이는 저희 학교인데 조금 다른 학교하고 조금 다르죠. 네, 지금 앞으로 좀 보이는 쪽은 저희가 인조단지를 다 깔아서 사실 흙이 없어 좀 아쉽지만 체육시설이나 되게 아름다운 학교예요. 네, 그런 학교에서 공간혁신 사업에 대한 돈을 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됐고, 사실은 공간혁신이라는 건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도 있었구나라고 해서 접하게 됐고,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해였어요, 작년이.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좀 알아보고, 다양한 방면으로 스스로도 좀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말 힘은 들었지만 공간혁신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엄청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교직 생활 동안 지금 몇 개 꼽을 수 있는 큰 자원이 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네. 공간혁신은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활동이겠죠. 학교 우선 대표적으로 학교에는 또 어떤 구성원이 있냐면 학생이 우선 있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다음에 교사, 교원,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요즘에는 지역사회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하시는 그 연구들도 그런 연구인 것 같은데 지역사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학교의 구성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플러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는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설계가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감리하시는 분들까지, 그리고 시공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이거를 지시 감독하는 교육청이 있어요. 이 공간혁신 사업을 하면서 가장 배운 건 관계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관계가 지금 말한 학교, 건축, 그 교육기관, 위에 상위기관이죠. 기관이 함께 뭔가 공동의 선을 이루는 과정을 진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건축가님들은 건축가에는 전문가신데
저희가 왜 그걸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그 공간에 그걸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는데 저희 아이들이요, 저희 교사들이요, 저희 학부모님들은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공간혁신 학교에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우리의 교육관을 이해를 못 해주신다.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학교는 교육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업이나 뭔가 빌딩을 짓거나 그냥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건축분들을 만나면 정말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공간에 예를 들어 뭐 연못을 만들려는데 그거 연못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면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교육적으로 좋으니까 무조건 거기에다 이걸 만들어주세요. 연못을 만들어주세요. 폴딩 도어를 해주세요. 천장을 터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은 안전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게 또 단가가 맞아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간 혁신을 하고 공간을 바꾸는 가장 최종 목표는 사실은 그 교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학교 구성원의 가장 만족스러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수업을 제공하는데 제반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은 마냥 노는 데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배우면서도 행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학교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학교 구성원 내에서도 그리고 건축가와 또 교육청에다가도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뭔가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렵지만 이걸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정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는 걸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웠지만 그걸 해결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약간 보람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전주부설 같은 경우에는 하동마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그러한 약간의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활용도의 면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과 연계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넣고 싶은 저희가 그런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대한 좀 갈망이 있고 사실 그거를 개발하고 지금 이 공간에서 넣어가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건축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더라고요. 벽을 어떻게 터야 되고 터야 되는 벽이 있고 터면 안 되는 벽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의 전문가와 저 교육의 전문가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걸 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 근데 학교 구성원 내에서도 의견이 참 많았어요. 왜 꼭 굳이 그걸 해야 되냐. 저희가 만든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공간혁신에 가장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공간의 재구조와 저희가 예를 들면 영어 체험실 예를 들면 돌봄교실로만 사용하던 그 교실을 돌봄교실은 사실은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후에만 사용하잖아요. 오전에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공간들을 오전에 학교에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이거 공간의 재구조와 공간의 이제 다양하게 유동성 있게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내부의 선생님들도 계세요. 왜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냐? 거기는 그 공간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이 또 약간 개방적이면서도 이건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약간은 교실에 대한 폐쇄성이 좀 있어요. 자기 공간을 들어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이해도 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안정성 부분들은 사실은 시설 전문가나 건축사님들이 되게 잘 하셔요. 저희가 사실은 건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어려웠던 것 이런 아까 의견들 이 공간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공간을 음악실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분은 약간 놀이교실로 사용하고 싶은 이런 의견들이 이제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가장 최고의 이 공간을 만들려고 했을 때의 최고의 목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꿈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계속 되새기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아우러 어려운 점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다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턱없이 1억, 몇천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1억씩 넘어가는 이런 그런 조건에서 저희가 뭔가를 빼야 되는 이렇게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럴 때에도 우선순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뭐가 중요하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중심을 줘서 교사가 활동하는 부분을 조금 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꼭 필요한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간혁신을 할 때 비전을 세우고 구성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가 꿈꾸는 거 뭔가 이 학교가 뭔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 사실은 교사들은 5년이나 4년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사립이 아니라면은 공립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여서 뭔가 이 학교에 의미 있는 그런 비전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약간은 이 공간은 사실 교사의 공간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의 공간도 아니고 사실은 학생들만의 공간도 아니에요. 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지는 또 역할도 있고 그 자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모든 학생들만 또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이끌어가고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교사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교실을 만드는 건 네, 무척 중요하고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요. 예, 뭐 맞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저는 이제 작년에 공간혁신을 하면서 상당히 밀도 있게 많은 자료들을 좀 많이 봤어요. 지금 제가 속하고 있는 전북 같은 경우에는 마을 교육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존하는 활동이죠. 이제 요즘에 많이 선생님들은 알고 있는데 이제 교사교육과정이라고 자신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약간 프로젝트와는 좀 별개의 것으로 뭔가 만드는데 거기에서 좀 요즘 혁신학교, 서울도 혁신학교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도 전북에도 혁신학교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청 중에도 하나인데 하지만 학교가 지금 지역사회고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아마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학교가 진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교실은 남아돌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 고민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민관학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관 쪽에서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요즘 그린 스마트 이제 스쿨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로 이제 약간 노후화된 학교들 시설을 이제 고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많이 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학교 밖에 있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들이 학교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걸 원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학교와 하고 다른 민간 단체들과 뭔가를 하는 것들도 있고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금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은 조금 저희가 왜냐하면 다 의견들이 다르시고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시는 이유가 지금 그런 목적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교사이지만 어쨌든 미래적으로 봤을 때 공간혁신이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저희가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공간을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라면
뭔가 이제 조금 교육도 조금씩 변화되면서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이 공간들을 그냥 이렇게 홀로 방치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지역과 학교와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말하는 관이라는 거 뭐 시청도 될 수 있겠고 뭐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그냥 예산 지원이 아니라 네, 권민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질문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먼저 영상을 끊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나중에 이제 한번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보고요. 이 인터뷰 영상을 이제 혁신교육지구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 혹시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7번까지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연구 내용과 그리고 이제 결론 및 제언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 진행 및 이제 결론은 저희 팀원인 이제 영등포구 이음이 이제 이선민 주임님이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연구팀의 발표를 맡게 된 영등포구 이음단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 사업은 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내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고요. 청소년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에서는 마을 방과후 활동 지원 체제 강화에서 거기에 속해 있어서 자치구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10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 인원으로는 초중고 학생들 17,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자치구별 청소년 시설 현황으로는 청소년 아지트, 청소년 센터,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순서로 많이 있었고요.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7개 자치구가 조사를 했었을 때는 총 116개 청소년 시설에서 약 4,00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6개 저희 연구팀 6개 자치구별 청소년 현황을 보시면 D구가 46,873명으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2구에서는 17,255명으로 가장 적었어서 자치구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6개 자치구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시설은 A구가 14개였고요. 2구가 5개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화시설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있었고 기타 시설에는 청소년 임시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6개 자치구 기준으로 청소년 시설 한 곳당 청소년 수는 D구가 7,812명이었고 A구가 2,052명이었습니다. 청소년 수 대비 청소년 시설 수가 가장 많은 A구의 경우에서도 한 곳당 2,052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딱 보시기에 청소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기타 시설 현황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기타 시설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 총 121개 시설 기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501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2019년 기준이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비정상 운영을 해서 37개의 기관에서 842개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치구별 교육 자원 통계를 보시면 자치구별로 교육 자원 보유 현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용산구에서 1926개, 공간 자원은 은평구에서 274곳, 그리고 마을 강사로는 서대문구 620명으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서 청소년 친구들이 방과후 시간 활동 내용,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보통 청소년 친구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주로 하는 일들은 1위가 휴대폰 보기였고 2위가 집에서 TV, 비디오 등을 시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통계 내용을 보면서 저희는 친구들이 방과 후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아이들이 조금 대부분이었으며 이게 곧 다양한 결핍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청소년 마을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친구들을 토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였었는데요. 요 응답자는 6개, 저희 연구팀 6개 자치구에 총 177명이 참여를 하였고, 응답자 연령대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알고 있거나 참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총 177명 응답자 중에 15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24명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함, 그리고 수강료 순으로 대답을 해 주었고요. 가장 또 불편했던 점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청소년 휴식 공간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저희가 또 물어보았을 때 설문 대상의 약 50%가 그런 거를 잘 모른다라고 응답을 해 주었고요. 참여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공간의 시설이나 또 위치가 좀 좋았었다 이런 응답을 해주셨고, 뭐 반대로 불편했던 점으로는 공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뭐 위치 등이 조금 멀었다 이런 식으로의 응답이 많았었습니다. 2021년에 이음단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의 여부를 물었었는데요. 청소년의 약 절반이 넘는 친구들이 이음단을 모른다고 대답을 해서 저희 이음단이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청소년 친구들에게 가장 원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었을 때 응답자 중에서 가장 원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은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 프로그램이었고요. 취미 활동과 건강 스포츠 활동 지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짧다, 신청 인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등의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여자 청소년들 대상뿐만 아니라 저희 25개 자치구 이음단들에게도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저희 이음단들에게 한 설문조사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음단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본 결과 청소년 마을 방과 후 활동 자원 조사가 25명 총 전부 해당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활동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21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대표 사업 발굴 업무로는 8명으로 가장 낮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이음단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 이음단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응답은 담당 업무에 업무 과중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을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홍보 방식으로는 대부분의 이음단 분들이 자치구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앞서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홍보 부족의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음단 및 자치구에서는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홍보 방식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 이음단이 생각하는 자치구 내 청소년 마을 방과 후 활동 사업이 어떤 어려운 점을 갖고 있나라고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저희 이음단에 대한 낮은 인지도,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이용 가능 자원 부족이 18%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음단이 생각하는 청소년 마을 방과 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마을 활동 홍보 확대와 이용 가능 자원 확보가 가장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자치구별 자원보유 현황 통계와 참여자 설문, 이음단 설문을 통해서 청소년 마을 방과 후 활동 사업의 문제점으로 공간 자원 부족, 홍보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참여 주체 간 소통 부재 등이 나왔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저희가 우수 사례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총 7개 사례를 분석을 해보았고 그 중에 이제 공유 공간을 활용한 자치센터, 뭐 학교 내 유휴 공간 리모델링, 뭐 마을 공간 기반으로 한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혁신교육지구 마을 배움서 사업, 그리고 온라인 현장학습 체험 프로그램, 원스톱 교육지원 컨트롤 타워 건립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우수 사례 형성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공간 발굴 및 확보가 되었고 또 보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규모와 형태와 가변성이 있었고 개방적인 운영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고자 하여 국내외 연구 논문을 보고서를 분석을 또 해보았는데요. 일단 작은 도서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작은 도서관 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954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활용 방안으로는 이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도에는 청소년의 숫자가 대략 87만 명이었고 현재 2020년에는 84만 명으로 돼서 학생 수들이 줄어서 폐교가 발생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보통은 지방에 많이 폐교가 발생이 되지만 보시면 서울시에서도 3군데가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교 재산을 다른 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137개로 5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연구를 찾아보았는데요. 다른 유휴 공간으로는 건축물과 토지를 이용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외 사례에서 보시면 해외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가스 공장을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장례식장을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희 국내에서는 정선 아리랑 학교, 마포 석유 비축기지 등을 활용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국내 연구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마을 단위의 재생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또 민관 협력을 위한 행정의 중재자적 역할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들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니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 독일에 청소년 여가 활동이 있었고 스웨덴에는 여가 활동을 위한 레저타임 센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마을 결합형 공유 공간인 키롱보르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지역 사례에서도 보시면 지역사회 연계 돌봄으로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 돌봄과 학교 밖 돌봄 연계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이 행복한 서울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었고요.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경기 미래형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용한 방과후 학교에 또 있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도시 세종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 이런 걸 운영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캠퍼스형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연계 방과후 활동과 돌봄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대전광역시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과후 돌봄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지역 특화 공모 사업으로 굿센스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와 국내 지역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마을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학교 공간 그리고 학교와 마을 연계 돌봄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이 결론은 본 연구에서는 저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3단계 도약을 위해서 상황 분석과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해 이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어서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이음단의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참가자 설문과 이음단 설문을 통해서 이런 저희의 청소년 마을방과 활동 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제기한 이 활동에 당면한 문제점은 첫째는 공간 자원 부족이었고 둘째는 홍보 부족, 셋째는 전문 인력 부족이었고 넷째는 참여 주체간 소통 부재 등을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저희가 우수 사례 분석과 문헌 연구, 국내 사례를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향후 추진될 사업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학교 공간의 부분적 개방을 통한 공간 효율성 증진. 둘째, 자치군의 작은 도서관 등 유휴 공간 및 시설 발굴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네 번째는 사업 주체 간 소통 강화. 다섯째는 온 오프라인 병행 홍보. 그리고 여섯째로 마지막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같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연구 내용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던 도중 많은 이제 힘든 벽이 좀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참여 주체 간 소통 부재가 있었는데요. 이제 각 구에서 이제 그 우수 사례 공유나 이런 등등을 했을 때 이제 잘 공유가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이제 다른 구에서 이제 약간 사용을 하는 게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일단 혁신교육지구 이제 발전이 약간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 사례라든지 이러한 각 구의 사업을 다른 구와 함께 이제 같이 구에서 이제 같이 한다면 좋은 이제 혁신교육지구 이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연구 결과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질의응답이 약간 시간이 애매해서 한두 문제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을 방과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하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혹시 이 부분 센터장님께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활성화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 PT에 여러분들이 답입니다 했는데 저보고 또 계속 대답을 하래요. 근데 일단 연구하신 거 굉장히 잘 봤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되게 다각적으로 연구하시고 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에는 공간, 뭐 홍보, 뭐 여러 가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실적인 부분은 계속 만나야 된다? 네. 계속 공간도 그냥 저희가 했던 지금 학교 결합형 공간도 많은 주체들이 1년간 모여서 계속 그 소통하고 공감하고 논의한 결과이거든요. 공간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되는 네, 또 활동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홍보나 이런 부분도 결국 다 사람, 입소문, 공문으로 통해서 홍보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몇 프로 되지 않거든요. 다 입소문이고 아름아름 SNS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답은 네, 장기하에 우리 지금 만나입니다. 네, 당장 만나시고요. 계속 만나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만나시고요. 네, 아이들도 계속 만나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마을 방과후 활동의 홍보의 부족 그리고 수요자들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으로 점차 방과후 활동의 참여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질문을 저희 팀원분 중 한 분인 이제 강동구 김미주 이유미님께서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마을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 초등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활동이 많이 필요했고요. 중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교과 과정과 연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기주도적 활동 등의 프로그램, 고등을 대상으로 한 진로 탐색과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그 직업 체험 등 학교 급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 연구에 대한 이제 컨퍼런스 시간도 이제 저희가 다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단 모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